비즈니스 저널입니다.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뱅가드 500은 1976년에 8월 3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뮤추얼 펀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뱅가드 그룹 대단합니다. 가장 큰 뮤추얼 펀드 25개 중 무려 10개가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인덱스 펀드를 창시했는지 창업자 존 보글의 철학을 엿보러 갑니다. Shut your eyes. 일단 눈을 감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가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눈은 감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 보글은 말합니다. 나이브 인덱스 펀드가 superior 하다고 말이죠. 그것도 really good active 펀드 매니저보다 말이죠. 날고 긴다 하는 really good 펀드 매니저보다 말입니다. 펀드 매니저와 원숭이 다트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코스트 어드밴티지는 컴파운드 된다고 합니다. 복리 효과 짱짱입니다. 존 보글은 재그로도 불립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존 보글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투자한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라는 건데요. 존 보글, 즉 잭은 프리스턴에서 어떤 논문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벤치마크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히 이리저리 사고팔고 열심히 분석하고 심리를 다스리고 효율적인 매매를 하고 온갖 행동을 한 결과 그냥 사자가 지수를 매수해놓고 낮잠 자고 온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지금에야 상식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너블한 리서치였습니다. 때는 1951년이니까 말이죠. 금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존의 월가에 잘 나가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본주의는 상대적이죠. 내가 너보다만 잘하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존 보글은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왜 액티브 펀드는 벤치마크를 못 이길까요?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시장 지수를 이기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좋은 주식만 넣고 나쁜 주식을 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들은 빼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시장 지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앞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보여준 적자 재무제표는 사실 HLB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선별하는 분석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그 예시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고액 연봉자입니다. 분석하고 투자해주는 대신 라지 셀러리를 받아가죠. 만약에 액티브 펀드가 시장 지수를 소폭이라도 아웃퍼폼 했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고려하면 시장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절반가량의 액티브 펀드는 벤치마크도 이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직 15% 정도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만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게 됩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 정도나 피터 린치 정도는 돼야 하죠. 그러니까 분석과 투자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돈은 돈대로 지불하는데 원숭이와 비슷한 수준이라 시장 지수도 못 이기고 사실상 시장 지수를 이겼다 해도 비용 준 거 계산하면 나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아웃퍼폼 예시입니다. 스탁마켓이 좋아서 10% 상승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죠. 게다가 내가 맡긴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투자도 잘 해가지고 시장 지수를 상회하는 10.5%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런데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수익의 2%를 떼가네요. 이럴 때는 더 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ETF 사놨으면은 10% 수익을 보는 건데 펀드 매니저 월급 주고 성과급 주느라 내 실질 수익률은 8.5%가 되었습니다. 이걸 본 존 보글이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냥 눈 감고 인덱스 펀드나 사라고 말이죠. 그럼 인덱스 펀드는 비용이 안 드냐? 비용이 듭니다. 엄청 조금 듭니다. 인덱스 펀드 매니저는 그냥 마트 가서 전 상품 다 주세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죠. 좋은 사과 나쁜 사과 고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10%였다면 당신은 인덱스 펀드 매니저 월급을 주고도 9.9%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죠.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리밸런싱 해주면 끝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현재 뱅가드 홈페이지 대문에도 롤 익스펜스, 코스트 컷을 언급하면서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1년에는 초창기 뉴비였지만 이제는 45년이나 지난 세계 최고 펀드 중 하나입니다. 뱅거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래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거래 많이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국은 거래세가 0.25%입니다. 0.3%에서 올해 인하가 되었죠. 거래를 4번만 해도 자신의 1%가 날아갑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아도 말이죠. 내가 4번 거래해서 1%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까? 주식시장의 절대 법칙을 발견해서 돈을 찍어내듯이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없다면 누구든 손실을 보는 건 당연합니다. 이때 0.25%라는 세금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뱅가드는 그러지 말고 비용이 엄청나게 적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넣어두고 돈은 인덱스 펀드가 벌어오게 하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그건 치트키 쓴 것 마냥 사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미국 시장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냐? 한국은 단타야. 한번 보겠습니다. 존 보글은 버핏이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포춘지의 4대 투자 거인으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와 함께 존 보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HTS인 카이로스 로그인할 때도 투자 명인들의 멘트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존 보글의 명언도 같이 나옵니다. 누군가 했을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흥미롭게도 이 기사에서는 직접 존 보글의 철학을 실험해 봤습니다. 전 종목 주식을 10만원씩 투자한 거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테스트를 한 건데 약간 치트키를 썼네요.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니까요. 하지만 뒤에 보면 2008년도에 이미 반토막 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건 역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하는 것이므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시장 지수도 올랐겠죠. 단순히 절대 수익률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니 괜찮습니다. 전 종목을 매수했으니 시장 지수와 똑같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누적 수익이 73%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2% 상승, 코스닥 1.1% 하락한 것에 비해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건 아마도 시장 지수를 움직이는 건 시가총액이 큰 무거운 종목들인데 기사에서 검증하려 했던 투자 전략은 전 종목을 독일 비중으로 10만원씩 매수했기 때문에 달라졌던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주식을 다 사기 때문에 급등주에서 소외될 일이 없습니다. 급등주가 한번 출발하면 2배는 기본, 5배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봅니다. 이게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장 지수보다 결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지표를 보면 2008년에는 일단 반토막을 맞고 시작했고요. 하락률은 코스피가 제일 낮았습니다. 큰 차이가 벌어진 것은 2014년, 2015년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 전 종목 10만원씩 투자했던 전략은 16%, 43%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존 보글과 벵가드, 그리고 한국에서 실험을 해봤던 기사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